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지난번 바디케어 루틴 영상에서 저에 대한 추측 댓글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중 좋아요나 이제 중복이 가장 많았던 질문들만 추려서 오늘 답을 해드릴 거예요. 솔직히 댓글을 제가 일부러 전혀 안 읽었어요. 오늘 선호군이 저한테 질문을 할 건데 듣고 정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게 떨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야, 카메라 보고 해야지. 어디 예의 없이. 지금 잠옷 입고 있어서 예의가 더 없네. 등에 바디크림을 바를 때 팔이 꺾일 것 같다. 제가 손길이 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혼자 바디로션 바를 때 손등을 이용해서라도 제가 전체를 다 바르긴 해요. 그게 기인 열정 같다.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이 좀 성향이 좀 비슷해서 한꺼번에 드릴게요. 착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방송 성격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욕을 잘합니다. 질문 장난 아니네. 갑자기 멘붕이 왔어. 욕하지 마시고요. 욕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20대 때 솔직히 되게 심했고 30이 되면서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죽었죠. 회사를 다니고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멋대로 행동도 많이 없어지고 욱하는 성격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상스러운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방송용 성격이다. 제가 되게 피곤한 성격이잖아요. 구루미님들한테 잔소리도 진짜 많이 하고 주변 지인들이 어쩜 그렇게 말 많고 잔소리하는 게 방송에서 똑같냐. 이거는 같아요. 유나 언니는 사실 40대가 아니고 20대다. 데리고 살고 싶다. 주작 아니야 이거? 자기가 쓰는 거 아니야? 저는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영혼도 팔 거. 이렇게 어리게 봐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같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제 나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 정도로 비춰지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일 것 같지만 사실 허당기가 많을 것 같다. 또 한 분은 엄청 우아하게 말하고 우아하게 행동할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는 세상 빈금이 대폭발할 것 같다. 여기 어디 사시는 분 아니야? 이거는 정곡인데요. 저를 딱 부러지게 봐주시는 것 뿐이지 빈구미?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허당과 빈구미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진지해서 빨리 다른 거 넘어갈게요. 패스트푸드는 거의 잘 안 먹을 것 같다. 빙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도 손에 꼽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탄산음료를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누가 보면 넌 정말 타고났구나, 이 피곤한 삶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맛이 없어요? 몸에 안 좋다라는 강박이 딱 심하게 박힌 음식은 정말 입에서도 맛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땡길 때가 있긴 해요. 밖에서 짜고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밀가루, 튀김 막 먹고 있는데 구루미님들이 알아보면 갑자기 안 먹은 척 할 것 같다. 먹느라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먹느라 제가 저염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혀도 습관이거든요. 짠 음식을 나중에는 잘 못 먹게 돼요. 왜? 매운 것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먹어버릇하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매운 거 안 먹다 버릇하면 못 먹어요. 매운 걸. 약간 비슷해요. 자극적인 음식이.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매운 거 땡기고 또 특히 중요한 촬영 같은 거 막 일주일 동안 제대로 밥 못 먹고 식이요법 하고 이러다가 중요한 촬영 딱 끝나면 저 장난 아니에요. 막 치킨집, 떡볶이집 막 다 전화해서 엄청 시켜 먹어요. 물론 먹고 난 다음에 저만의 해결책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냥 먹고 탁 퍼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아시잖아요. 저 배민 VIP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1위 치킨과 떡볶이 항상 갈등하는 메뉴고요. 밖에서 제가 먹다가 구루미님들을 마주친다면 전 일단 데리고 와서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소주나 맥주보다 와인을 더 좋아할 것 같다. 땡! 저 와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소주예요. 소주의 정서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소주와 어울리는 음식들과 그 분위기가 있어요. 소주를 더 사랑하게 된 건 사실 호주에 있을 때예요. 너무너무 한국의 소주 문화가 그리웠어요. 포장마차도 그립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포장마차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20대에는 정말 많았어요. 강남 쪽에도. 한국만 들어오면 친구들 붙잡고 저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술집만 엄청 찾아다녔었거든요. 네, 저는 소주를 더 좋아하고 물론 와인도 많이 사랑합니다. 저 와인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안 좋아하는 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추측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추측이에요. 이 불안한 느낌 뭐야? 유나 언니는 홈케어와 이너뷰티를 강조하지만 시술로 얼굴 피부를 유지할 것 같다. 시술로 유지할 것 같다? 음.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시술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세상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피부는 토양이랑 같아요. 토양이 좋지 못하면 자, 똑같은 식물을 심어도 어떤 식물은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하죠.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명이 병원에 가서 똑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한 친구는 너무 효과가 좋고 한 친구는 효과가 뭐 없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생력도 떨어지고 해서 어떠한 시술도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궁금한 시술 못 참아요. 그래서 가서 궁금한 거 다 받아보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아쉬운 건 제가 너무 바빠서 피부과 시술로 유지가 될 만큼 피부과를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건강한 피부 기준에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시술이 있다면 좀 무조건 말리는 쪽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술인지 알아보고. 유나 언니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피부도 걱정되는 잔소리를 해주고 싶은 직업병이 있다. 있어요. 저 진짜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뭐 식당에 들어갔어요.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여성분의 피부를 보는데 뭔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조금만 정말 내가 한 10분만 얘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저기요 하면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구름이님들이 많이 계신데 1시간 대화하면 피곤해서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일했을 것이다. 맞아요. 네, 저는 상품 기획 일을 오래 했었고 연구와 기획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게 스타트였었고, 세안제 쪽에 거의 전문적으로 초반에 스타트업을 하고, 기초 쪽에서는 거의 뭐 아토피부터 모든 기초 라인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세안제부터 바르는 제품까지 거의 다 두루두루 아우러서 했던 거죠. 유나 언니는 사실 20대 때는 게으르고 모든 게 귀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확 변해서 부지런해졌고 지금까지 관리를 빡시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 이거는 땡. 제가 스스로 피곤하게 사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굉장히 커요. 저희 엄마가 어제 제가 엄마를 볼 때도 엄마 조금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리를 하세요. 기억에 나는 엄마의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어제의 모습까지 한 번도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엄마만큼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온 거죠. 왕년에 좀 놀아봤을 것 같아요.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빨리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놀아봤다의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네 엄마 아빠 솔직히 그렇게만 살진 않았던 거 저도 인정해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성격이라 부모님 속도 여러 번 뒤집어 놨었고,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뭐 거의 저의 삶이 술이었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저는 타고난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에요. 사실 다음 추측이 언니 학창시절에 반장이었을 것 같아요 였는데 저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라고 했으니 그 추측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글씨체가 엄청 정갈할 것 같다. 써서 보여주세요. 지금? 펜이랑 종이 주세요. 난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나 정도면 잘 쓰는 거야. 잘 쓰는 거와 정갈한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정갈하지. 멍 때리는 시간 없이 계속 무언가를 할 것 같다. 맞아요. 브라보. 저 멍 때리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이제 요즘 일도 많아지고 사실 머릿속이 과부하예요. 잠이 들기 직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왜 뇌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잠시 생각을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요즘. 근데 잘 안 돼요. 멍 때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는 피부가 좋아진다길래 땡땡 음식도 먹어봤다.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제가 모르고 이거 육개장이라고 속여서 먹지 않았어? 많이들 그렇게 나는 속잖아. 육개장인 줄 먹었다가 나는 무침이었어. 말해놓고 너무 싫어.
20살의 유나를 만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친구들을 조금 덜 만났으면 좋겠다.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친구를 만나는 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좋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인 분들 이제 저처럼 40이 곧 되면 진짜 친구라고 하죠. 이제 갈려요. 남는 친구들이 따로 있는데 저에게 남지도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허비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1분 1초를 다투며 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허비한 시간들을 쭉 합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조금은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최근에 영상 앞에 경고장? 경고? 문구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제 인스타에서 사실 알려드려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100% 똑같이 카피를 해서 영상 내용과 대사와 뭐 순서와 썸네일과 모든 거를 뭐 제목까지 똑같이 해서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공문을 보냈고 영상을 내리게끔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00%를 똑같이 가져오셨다는 건 그분 본인도 아시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내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그냥 대놓고 베꼈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저희가 좀 미흡하고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기엔 그걸 가져다가 쓰신 분의 마인드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서 서로 간에 좀 피해가 없었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정신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과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부정 경쟁 행위의 위반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시정 조치 임할 의지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친구뿐 아니라 저의 영상을 그동안 카피식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는 저작권이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변호사님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동일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특정 경우에는 부정 경쟁 행위로 걸 수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서 자기 영상을 또 디벨롭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든 내용을 자기 내용인 것처럼 가져가서 나의 보이스로 낸다는 건 그 사람의 팔로워도 속이는 일이거든요. 뱃살 주스, 미백 주스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구루미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제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름인데 자기가 만든 이름처럼 싹 가져가서 뭐 뱃살 주스를 뭐 어떻게 뭐 미백 주스를 어떻게 이렇게 쓰세요. 아실 거예요. 제가 만든 레시피로 저의 의중도 묻지 않고 모든 재료를 묶어 파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제 이름까지 가져다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선 이거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동안은 제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를 받고 끝났었는데 구독자들에겐 더 좋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구루미님들께가 아니라 카피하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걸 베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영상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신만의 영상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유튜버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뭐 단점까지 같이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점은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뭐 안 좋은 소리들? 왜냐면 악플이라는 건 없으니까. 사실 그거 하나 빼고는 제가 요즘 구루미님들의 댓글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유튜버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좋으신 분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고 살았겠어요. 제가 뷰티 토크를 진행하거나 뷰스터로 마켓을 진행하거나 할 때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내거든요. 어쩔 땐 진짜로 눈물이 나요. 이렇게까지 절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아마 다른 구루미님들이 쓴 글을 보고 같이 울컥하신 분들도 꽤 되실 거라 생각해요. 난 정말 이건 천운이다. 그리고 정말 더 잘해야겠다. 한 분 한 분 손잡고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올해 넘어가기 전에 뷰티 토크를 다시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안에 정말 많은 구루미님들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그러고 2019년 지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메라를 끄면 저는 이제 나머지 글들까지 다 읽어볼 거거든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응원해주시고 지금처럼만 사랑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구루미님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